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국내 증시 19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단기 과열을 시키는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간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틀 누계들을 보면 전기전자와 화학업종이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분석은요.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제5대 총통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애널리스트 고영주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일 상승하던 증시가 5거래일 만에 조금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고요. 기관 쪽의 매도 물량 역시 꾸준하게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연속 4일 동안 상승이 있기 때문에 금일은 잠시 숨 고르기,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 주가지수는 잠시 피곤에 의해서 소폭의 조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깊게 하락하지 않고 조정폭도 약한, 쉽게 말씀드리면 숨 고르기의 조정의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줄기차게 상승세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왔던 화학업종은 지난번에도 예고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화학업종은 좀 과열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학업종은 현재 조정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초반부터 화학업종은 조정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장 흐름상 건설과 증권, 자동차 업종의 상승 추세가 아주 탄력적인 흐름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이라든가 특히 증권업종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가장 대표되는 특징적인 요소는요. 전기와 가스업종이 환율 수혜주입니다.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에 따라서 환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 이러한 종목은 단기간에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속 상승하는 특징세를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과 또 연말이 서서히 가까우고 있으니까 5%가 넘는 배당 메리트에 의해서 이 통신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금일 시장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스닥은요, 소폭의 등락 속에 이제 혼조권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건설과 그 다음에 운송,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터넷, 네, 이러한 업종의 흐름이 상승 흐름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여타 업종은 대부분 지지부진한 모습의 코스닥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일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오늘장은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그리고 내일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IT 업종이 지수 전환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뭐냐면 IT 업종은 지금까지 이렇게 뚜렷한 상승세를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IT 업종은 상승할 때마다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수급적인 요소가 다소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IT 업종의 가장 대표되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요. 이 실적 발표가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물론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다 또는 약간 좀 2, 4분기보다 못 미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분도 조금 양호한 실적적인 요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IT 업종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길적 분석으로 놓고 본다면요. 종합지수는 그 5일 이동 평균선, 네, 여기를 지지선으로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재차 양선 일봉을 만들면서 올라간다면 재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5일동 평균선을 깨고 하향으로 눌림목 조정을 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일 이동 평균선 라인대가 1860입니다. 장중에 1860도 깰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그 눌림목 조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에는 역시 저점 매수가 되고 반면에 수요일 날 상승으로 올라간다면 역시 추가 매수 및 홀딩 보유 전략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봉상으로 연속 5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연속 상승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또 펀드 환매 물량이 지수 상승에는 단기적으로 저항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 진행 방향은 맞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선이죠. 1860포인트 전후에서 저점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은선 매매 기법 이어집니다. 네,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은선 매매 기법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의 질문부터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이나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게시판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난주 시간 문자 주신 내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5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꺾은선 차트를 설명해 주셨는데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꺾은선 매매 기법 워낙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확신을 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꺾은선은 닥게4브로가 일단 만든 그 차트입니다. 물론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간 개념이 없는 바로 그 추세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 움직임은 가격적인 변동에 의해서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나타냅니다. 물론 일본에서 검증된 사례로는요. 92%가 넘는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과정에서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저점, 바닥에서 사고 고점, 꼭지에서 판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것은 꺾은선에서 빨간 선, 파란 선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수급, 즉 현재가적인 요소에서 추세적인 요소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종목에 관한 질문인데요. 648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생명을 10만 4천 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30%인데요. 애널리스트 말씀이 다 달라서 헷갈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10만 5,500원이니까요. 일단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삼성생명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신규 상장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시세적인 요소가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공모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시세가 잘 나오지 않느냐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삼성생명은 나중에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우리 기관이나 또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또는 외국인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정말 이 삼성생명이 순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가란 것은 실적 평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주가에 수급적인 요소가 들어올 것이냐. 근데 현재 보면요.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해요. 꺾은 선으로 이렇게 좀 보신다면요. 지금 현재 삼성생명은 파란 선에 의한 조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동 마디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삼성생명은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종목 말고 빨간 선으로 방향 전환하는 종목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10만 4천 원이면 오늘 10만 4천 원 넘어섰으니까 충분히 소폭의 수수료 내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박클럽은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5대 총독의 필살기 꺾은선 매매 기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실시간 시장 흐름과 시장 대응 전략을 구사해 차트 공부와 수익을 노린다. 제5대 총통의 필살기 꺾은선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총통님 강의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강의 내용을 총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꺾은선 매매 기법 핵심 전략을 모두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요.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총통님. 네, 제 5대 총통의 꺾은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총정리 부분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꺾은 선 매매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이냐? 흔히 빨간 선일 때 매수하고 파란 선일 때 매도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대중소 파동에 대해서 조금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중소 파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하면요, 실질적으로 다케사브로의 대파동, 그 다음에 중파동, 소파동이 되겠습니다. 대중소 다음에 연결고리가 되면서 중파동, 소파, 중파, 다시 대파동으로 전환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대중소 파동이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대중소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끊어지는 마디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의 월봉을 놓고 그 흐름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일시적인 숨고르기 조정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종합주가지수는 향후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대중소 파동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부터 이 주가지수는 대파동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빨간색, 자, 종합지수 월봉입니다. 빨간 선으로 지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파동으로 한번 조정을 보였죠. 그 다음에 소파동으로 반등, 올림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파동으로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 결국은 급락세를 보이면서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가 붕괴되고 900포인트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는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유동성을 보강하는 이런 관점이 나타났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바로 금융장세 성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이 과정에서 보면은요, 박스권으로 지난 한 10개월 넘게 1550포인트가 저점이었고 1750라인이 저항선이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 박스권으로 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빨간 선에 의한 상승 진행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는 소파동의 꼭지점 1900을 돌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900을 돌파하면 잠깐 쉴 수는 있겠지만은 재차 또 상승하게 되면 지수는 지난 과거의 고점 208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으로 연결되면서 크게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요, 대파동으로 가는 종목은 과연 또 뭐가 있을까? 네, 바로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엔지니어링과 UFO 루머가 있죠. 합병 시너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물산의 월봉을 놓고 보시면요, 역시 파동 카운팅, 엘리오트 파동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카운팅 부분은 마디와 매듭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몰이 9파동.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놓고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파동으로 해서 삼성물산이 큰 대파동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대파동으로 올라온 다음에 빨간 선으로 꺾어지면서 역 N자가 나타나죠. 역 N자로 나타나면서 중파동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중파동으로 하락한 것이 A라는 파동의 저점이 된 거죠. 역시 파란 선으로 나오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요? 파란 선 올림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B파동이 나타나면서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의 B파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와 C니까 결국 C파동으로 내려갈 때는 5개의 매듭마디를 만들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요, 9파동의 꼭지점에서 A파동까지의 길이 사이즈가 나타났고요. B파동에서 C파동까지의 길이 사이즈가 같은 길이 사이즈가 거의 엇비슷한 상황으로 1대1 대등의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금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올라갔죠.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으니까 잠시 주춤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홀딩 보유를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월봉상에 무슨 패턴이 나타났어요? 지난주에도 강의해드렸었죠? N자 패턴이죠. N자 패턴으로 해서 대파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대파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파동은 소파동의 꼭지점 7만원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7만원대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9파동의 꼭지점 85,000원까지도 꾸준하게
중기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현재 이 삼성물산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월봉에도 빨간선, 주봉에도 빨간선, 일봉에도 빨간선. 세 가지가 같이 빨간선을 만들어서 N자 패턴일 때는요. 상승 탄력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합지수와 삼성물산 파동에 따라서 매매 시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총통님 강의를 쭉 듣다 보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음양 원리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빗대어서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또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음과 양의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일정하게 올라가면요, 조정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조정이 나타나다 보면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도표로 이렇게 나타낸다면요, 도표로 나타냈을 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나서 고점으로 확인되고 나서 주가는 하락이라는 흐름을 만들면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점에서 45도,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4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5도 아래 방향에 있다게 되면 우리는 음의 영역이라고 표시를 해드립니다. 음의 영역. 자, 음의 영역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고점에서 무너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을 한번 떨어뜨려 보시죠. 자,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공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탄력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만들면서 0이 되는 지점까지 흘러내리는 음의 영역은 바로 운동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100이라는 과정에서 0까지 흘러내려가면서 음의 영역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등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의 영역권에서는요, 우리가 단타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음의 영역보다는 45도를 벗어나면서 무슨 선? 네, 빨간 선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무슨 영역이 되겠습니까? 양의 영역이 됩니다. 양의 영역. 그래서 이 양의 영역으로 전환됐을 때 무슨 선이 나타납니까? 빨간 선이 나타나게 되겠죠? 중요한 노하우의 핵심 전략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핵심 전략은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는 몇 파동이 나온다고요? 바로 5파동. 조금 더 늘어질 경우는 7파동. 7파동은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어질 경우는 9파동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기지몰이 9파동으로 들어왔을 때가 저점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하냐면요, 5파동이나 9파동이 나타난 이후에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 이런 데서 빨간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빨간선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빨간선이 나타났다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5파동이나 9파동이 완료되면서 45도를 각도를 벗어나면서 양의 영역이 됐을 때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성 엔지니어링의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월봉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음의 영역은 운동 에너지에서 공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면서 0이 되는 자리죠. 100이라는 자리까지는 양의 영역, 위치 에너지가 시작된다고 빨간 선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월봉상으로 놓고 보시면요. 자, 신규 상장 이후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시세다운 시세를 준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겁니까? 바로 음의 영역, 운동 에너지죠. 안 움직여요,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자, 음의 영역에서는 매매를 해봐야 수익권이 잘 안 나타납니다. 잘못하다 보면 물릴 경우가 많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무슨 선이 나왔어요? 45도를 벗어나서 빨간 선에 의한 양의 영역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양의 영역이 나타났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상승 예비 전환 신호입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면서 나타났던 이 상승 예비 전환 신호. 그 상승 예비 전환 신호에서 이제는 무슨 영역이 나왔어요? 양의 영역에 위치 에너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하락할 때 중심값을 놓고 보면 중심값이 4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한 2만 원대에 있으니까 4만 원대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매수한다 하더라도
더블 넘게 올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더블이 넘는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이 그만큼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부분 아니라 LED, OLED 이런 부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시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대세를 가는 종목은 이러한 방법 논리에서 종목이 나오고 그 종목의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신호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꺾은선 매매 기법, 추세가 회복되면서 하고요. 그리고 추세가 깨지면 다시 파는 이런 주식 투자의 원리가 잘 녹아들어 있는데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좀 더 예시를 드려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먼저 그 NHN에 대한 월봉 종목입니다. 금일은 마지막 방송이다 해서 제가 그 월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봉은 단기 흐름이겠지만 월봉 같은 경우는 중기, 장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NH 월봉을 놓고 보시면요. NH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종목의 특징은 바로 갤럭시 S와 아이폰 4죠. 지금 현재 애플과 삼성이 서로 1등 기업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파이를 키우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갤럭시 S가 이미 200만 대 이상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한 대당 가격이 60만 원 또는 40만 원, 50만 원 이런 데서 한번 200만 대 또 내년 상반기에도 몰려 팔려나간다면 500만 대까지 팔릴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세요. 이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 장사입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갤럭시 S와 아이폰에 서로 그 파이를 키우면서 싸움이 붙는 거죠. 그 과정에서 NHN은 바로 이 스마트폰의 수혜 종목입니다. 그 수혜 종목에서 NHN 월봉을 놓고 보시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파동으로 과거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중파동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동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림목 파동을 만들고 다시 중파동으로 하락했죠. 그 다음에 현재는 대파동으로 진행되면서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요건은 뭘까요? 자세히 돌아보시면요. 바로 고점과 고점의 지수가 낮아졌어요. 가격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이버전스라 그러죠. 자, 고점과 고점 낮아졌다? 무슨 다이버전스예요? 하향 다이버전스죠.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게 되고요. 바닥권에서는 저점과 저점이 높은 뭐가 나타납니까? 상향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죠. 지금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소파동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세분해 본다면 요 부분까지를 대파동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내려온 부분을 중파동, 소파동, 중파동.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대파동이죠. 그러니까 이 쐐기형 패턴, 삼각 쐐기형 패턴에서 월봉에서 뭐가 나왔어요? 빨간 선 흐름이 나왔죠. NHN 금일도 강하잖아요. 오늘 누가 매수했어요? 오늘 매수세는 바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누구를 열심히 사고 있어요? NHN을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은 수혜 종목이라는 걸 알고 부지런히 지금도 사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높아요. 좀 싼 거 사면 어떨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NHN은 싼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만한 실적도 나타나고 있고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관점이라면 소파동의 꼭지점 22만 원대를 돌파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맨 위에 고점의 대파동 여기가 34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 34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볼 때는 NHN 월봉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외국인도 금일 매수했으니까 나도 오늘 사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시죠. 포스코의 월봉입니다. 10월에는 말이죠. 포스코를 잘 보셔야 돼요. 10월 달에는 포스코가 시세를 나가는 달입니다. 10월 달은요. 포스코도 가만히 보면요. 이 철강 업종의 가장 그 흐름 자체가 양호한 건데요. 자, 먼저 보시면요. 대파동으로 과거에 크게 올랐어요. 이때 누가 매수했나요? 워렌 버핏이죠. 이렇게 강하게 워렌 버핏의 대파동으로 올라갔고요. 중파동으로 조정을 받은 다음 소파동이 다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중파동을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대파동이 나왔다가 중파동 눌림목 주고 소파동에서 물음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나중에 제가 좀 시간 되면 더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소파동이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N자 패턴이 또 나타나서 상승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포스코 보셨나요?
양선 일봉이 나오면서 앞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포스코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뭐예요? 바로 지수가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겠죠. 따라서 10월 달에는 포스코가 양선 월봉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선업종에 대표되는 게 현대중공업이죠. 자, 현대중공업 놓고 보시면요. 현대중공업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중공업도 놓고 보시면 대파동으로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중파동으로 내려왔죠. 소파동으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중파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또 하나 있죠. 앞에서 카운팅 파동을 잘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내려올 때 이 파란 선의 그 파동 놓고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나왔다가 파란 선이 나왔죠. 자,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나와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뭐라고 했죠? 상승 예비 전환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45도 각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이 부분은 무슨 영역? 음의 영역이죠.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꺾은 선에서 빨간 선이 나왔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완료될 때까지 5파동, 9파동이 완료된 이후에 누구를 벗어날 때 45도 각도를 벗어나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월봉의 빨간 선, 주봉의 빨간 선, 일봉의 빨간 선이 나오는 종목은 그 흐름 자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중파동의 저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눌림목 조정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빨간색 양봉으로 전환할 때쯤 돼서 현대중공업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면요. 소파동의 꼭지점 40만 원입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40만 원대는 조정받겠지만은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오면요. 앞고점 대파동의 꼭지점이 50만 원대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까지도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이니까요. 바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업종을 하나 또 봐야겠죠. 금융 섹터에 대표되는 게 뭡니까? 바로 증권업종이에요. 건설도 좋지만은 이 증권업종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증권업종의 대장주는 누구라고요? 대장주는 바로 대우증권이에요. 대우증권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다시 한번 기지모리의 몇 파동? 9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요. 파동 카운팅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에요. 꺾은 선은 마디와 매듭만 가지고 카운팅 해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파동이죠. 9파동에서도 마지막 파동은 또 5개의 파동으로 세분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빨간 선으로 전환해서 이 박스권. 자, 18,000원과 24,000원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보이다가 오늘 말입니다. 또 신고가가 났어요. 증권업종 캔들 일봉 보시면요. 바로 빨간색 양봉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우증권이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점의 어깨 라인대가 27,000원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28,000원 정도 가면은 어떻게 돼요? 단기 또 조정을 받겠죠. 자, 과거에도 제가 이 대우증권에 대해서 누차 추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대우증권은 28,000원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했다가 또 눌림목 들어오면 눌림목에서 다시 전환할 때 이때 대우증권 공략하시면요. 최앞전 고점 33,000원 라인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게 이 대우증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시로 본 종목 NHN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증권 이러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시면요. 충분히 하반기 또 내년까지도 충분한 수익률 게임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월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든 예외는 있으니까요. 혹시나도 뭐 저점물이 10파동이 될 수도 있고 11파동이 될 수도 있고 예외의 상황은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이 점 또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예외의 경우라고 일단 보시면요. 네. 간혹 가다 보면은 흘러내리다가 빨간 선이 나와서 방향을 전환할 때도 있고 또는 빨간 선 나왔다가 파란 선으로 전환하는 우리가 그 속임형이라 그러죠. 그러한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100% 맞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러한 관점은 다시 한번 요약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고점,
고점에서 어떤 과정입니까? 하락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와서 빨간 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빨간 선이 나타나면서 어때요? 반등이니까 이거 매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빨간 선이 나타났다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바로 파동이 몇 번째 파동? 고점에서 5파동과 9파. 물론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요. 13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통념적으로 놓고 봤을 때 5파동, 9파동이라는 거를 먼저 카운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빨간 선에 매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시 파란 선으로 바뀌면서 파동 자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파동을 만들었다고 해서 5번 파동에 바로 매수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5번 파동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빨간 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빨간 선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눌림목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또 어떻게 됐어요? 파란 선으로 또 바뀌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빨간 선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상승 예비 전환 신호다. 요거 말씀드렸어요. 이 전환 신호가 나타났을 때 뭐를 잘 보라고 했어요? 45도 각도. 이 45도 각도는 바로 이 부분이 무슨 영역? 음의 영역이다. 이때 빨간 선이 나오면서 양의 영역으로 나올 때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빨간 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간혹 가다가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빨간 선이다. 그러니까 매수해야 된다. 파란 선이니까 매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핵심적인 내용은 5파동, 9파동이 완료된 이후 상승 예비 전환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45도 각도를 벗어날 때 그때가 바로 무릎에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점을 확인하고 파란색으로 전환됐을 때가 어깨에서 팔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중률이 높고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나는 바닥에서 살 거야. 나는 고점에서 팔 거야. 이런 관점이라면요. 실질적으로 꺾은 선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꺾은 선은 보수 안정형이고 좀 멀리 내다보시고 있고 그러신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차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동을 잘 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꺾은 선 매매의 핵심이 드러나는 최근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같은 경우는요. 건설업종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건설업종에서도 강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그중에서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 삼성생명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네. 이 현대건설이 금일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상승 흐름이 아주 양호하게 양봉으로 전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눌림목 조정 이후에 양봉으로 금일 올라갔어요. 금일 올라가면서 약 한 1.82% 1,300원 올랐는데요. 이 종목을 꺾은 선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은 선으로 현대건설을 놓고 보시면요. 현대건설의 지금 현재 파란선 올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을 오늘 양봉 나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얼마 라인입니까? 앞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 보시면은요. 현대건설의 특징을 놓고 보시면 지금 파란 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건설은 빨간 선으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파란 선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파란 선으로 바뀐 다음에 파란 선 올림목입니다. 바로 이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을 돌파할 때가 바로 빨간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까지는 빨간 선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가 되겠죠. 특히 다시 앞고점 7만 5천 이상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N자까지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현대건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매수를 해줄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현대건설은 뭐가 있죠? 바로 현대그룹에서 M&A 대상 종목이죠. 이미 현대건설을 인수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꺾은 선을 놓고 봤을 때는
목표가가 앞전 고점. 자, 여기서 월봉으로 이 꺾은 선을 보시면요. 현대건설, 일봉은 파란색이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일봉은 지금 현재 파란색이네요. 파란선. 자, 일봉은 파란선인데, 누가? 주봉. 주봉은 무슨 선? 빨간선이죠. 빨간선. 월봉이 지금 무슨 선입니까? 빨간선이에요. 월봉이. 그러면 월봉으로 앞전 고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앞전 고점을 넘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고점, 앞고점이 얼마예요? 네, 95,000원 라인대입니다. 95,000원. 그리고 꺾은 선은 뭘로 합니까? 그날 종가 기준만 설정하는 겁니다. 장중 고점 저점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 개념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단점이 됩니다. 항상 모든 거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중기적으로는 현대건설을 95,000원대 보시고요. 자, 꺾였다. 꺾여서 손절가는 68,000원대.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손절하겠다라는 관점으로 현대건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심 종목 현대건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요, 강의 들으시는 중에 시청자분들께서 상담 신청하신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서영대TV 홈페이지에서요, 대박클럽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당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당 종목은요, 현대 EP를 매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 699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현대 EP를 44,19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EP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이제 요 캔들 가지고 종목을 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현대 EP 같은 경우는 4,190원에 40% 비중이면 비중이 조금 높아요. 실질적으로 놓고 보시면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현대 EP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매물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정배열로 완전히 들어선 게 아닙니다. 정배열로 완전히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해도 역시 앞전 그 매물층이 여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크게 올라가기가 좀 애매모호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바로 반등의 미션 라인 4,500원 좀 넘었으면요. 이 정도 선에서는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런 과정에서는요. 하루 이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음선으로 나오면서 꺾였다는 점은 상당히 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EP 같은 종목은 어떻게든 간에 매입가 근처 4,190원 매입가 근처에 오시면요. 일단 비중부터 줄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비중 한 10% 내지 15%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12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인천에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37,55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얼마까지 갈지요? 매도가까지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LG 디스플레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셨고 또 중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기업 자체로 상당히 양호한데 수급적인 요소가 지난번 바로 기관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하락세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종합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앞에서 꺾은 선으로 강의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기지모리의 9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파동 카운팅을 한번 해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파동을 마무리 짓고 자, 45도를 벗어나면서 지금 현재 양의 영역에 빨간 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빨간 선이 나와서 올라가다 잠깐 이동평균의 저항을 받고 눌림목을 줬고 금일 다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중심가까지는 바로
43,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요.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7,550원에 30%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비중을 한 20%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3,000원대까지는 지금 양의 영역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시면요. 43,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알파치스입니다. 332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를 13,4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송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알파치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칩스는 실질적으로 비중이 50%. 그런데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종목이에요. 아직 그래서 재평가적인 요소를 좀 받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가다가 물량 압박을 받으면서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모호해요. 물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을 대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은 그 매입가 근처에 오시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10 내지 15%의 비중만 두시고요. 오히려 앞으로 상승세로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좀 교체하자. 13,450원이면 매입가 근처 라인대 오면은요. 일단 비중을 너무 높아요. 알파칩스에 무슨 50% 비중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일단 비중 한 40%를 줄여놓으시고 10% 정도만 보유하세요. 이런 정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16,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16,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40%는 다른 종목, 지수 대형주 쪽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시니까요. 많은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종목인데요. 네 번째 종목은 3363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LG전자를 9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CEO가 바뀌고 기대되는데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LG전자 역시 네. 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IT 전기전자업 쪽에서는 참 힘을 못 쓰는 종목입니다. 종합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IT 업종은 이렇게 언제까지 외면받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좀 싸다는 맛에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정배열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점에서 45도 각도, 아직 그 45도 각도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슨 영역입니까? 음의 영역권이에요. 자, 음의 영역권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상승 예비 전환 신호가 됩니다. 상승 예비 전환 신호. 그리고 현재 지금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IT 업종의 변환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유하셨다 그러면 일단 좀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요. 10만 5천 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LG전자 이런 그 IT 업종보다도 정배열로 먼저 올라가는 종목군들과 신고가를 내는 종목, 특히 52주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올라가다가 자꾸 매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LG전자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나아요. 물론 가격은 LG전자가 더 싸니까 메리트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전자하고 갤럭시 S하고 아이폰 4, 즉 애플과의 싸움은 1등 기업, 전 글로벌 시장에서요. 1등 기업끼리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폰의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 LG전자는 2등입니다. 그래서 2등 기업과 따돌리기 하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LG전자도 물론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적 반등으로 정배를 되지 못했기 때문에 10만 5천 원 라인까지의 길적 반등 과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선제입니다. 660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한국선제를 2,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네, 전망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선제 급등 종목이죠. 네, 단기간에 수직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는데요. 단기적으로 고점에 추격 매수하다가 아마 걸려든 것 같아요. 비중도 30%면 좀 높아요. 이렇게 개별 종목군에서 일시적 재료라든가 또는 테마를 가지고 급등세를 보일 때는요. 쫓아갈 때는요.
5% 내지 10%만 갖고 가는 게 원칙으로 설정하세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30% 갖고 쫓아가다가 지금 당장 걸려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문자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네, 여기 답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는 관점은요, 간단합니다. 앞에서 뭘 강조했나요? 네, 바로 대중소 파동을 강조해야 되겠죠? 대파동, 중파동으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 다음에 나올 건 뭐예요? 소파동입니다. 소파동으로 질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매입가 근처인 2,800원 라인까지는 올 수 있겠네요. 잘하면 2,900원도 나와요. 2,900원 정도 나오면 이 소파동 라인대에서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빨간 선 나온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급등 종목은 비중 30%는 너무 높고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파동, 중파동, 그 다음에 소파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은 뭐죠?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만도입니다. 8890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4만 7천 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주가가 조금 부진합니다. 네, 이 자동차 업종의 흐름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간 특징적인 요소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기아차, 현대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만도도 이에 따라 질세냐 하면서 15만 5천 원 라인까지도 잘 올라갔습니다. 16만 6,500원이 최고점이었어요.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4만 7천 원 주고 매수하셨다는 자체는 조금 매수 흐름 자체가 좀 좋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올라갈 때를 대파동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보세요. 주식은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순 명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대파동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내려오는 게 뭐예요? 중파동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중파동으로. 이 중파동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소파동으로 반등을 줬어요. 그 다음에 중파동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올 파동은 뭐예요? 대파동이 나올 차례죠. 대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이 만도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은 이 꺾은 선 파동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만도가 올라가면서 뭐가 나왔어요? 대파동이 나왔죠? 중파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소파동에서 다시 내려왔으니까 중파동이 된 겁니다. 다음에 나올 확률은 뭐예요? 대파동이죠? 다음에 나올 확률은. 그런데 이 중심값이 있습니다. 중심값. 중심가까지 올라왔다가 아랫방향으로 꺾이게 되면 여기는 소파동이 되고 중파동이 됩니다. 다시 소파가 되고 중파로 해서 이거는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중소 다음에 중파, 소파. 그래서 대중소파 다음에 중파하고 지금 이 반등 파동이 얼마를 지나가야 됩니까? 바로 이 라인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해줬다는 것을 알 때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바로 20일 이동평균선 그 가격 라인이 14만 5천 원입니다. 만도를 14만 7천 원 매수했는데 14만 5천 원 라인에서 강하게 만도가 돌파를 한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대파동으로 올라가니까 앞고점이 얼마예요? 15만 5천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바로 14만 5천 원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신청해 주셨지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못 해드린 종목들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요. 내일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대박클럽 게시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은요,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온라인 PB센터 전장석 센터장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